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구역에서 매도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 법정 기간 준수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도 청구 소장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시는 조합 임원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에는 조합 설립 미동의자와 그리고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를 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매도 청구 대상자에 대해서 그 최고의 시기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등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해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매도 청구권은 조합, 즉 사업 시행자가 그 법정 기한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조합이 패소할 수 있어요. 패소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조합이 그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 규정을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합 설립에 관한 최고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최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묻는 절차입니다. 그럼 도시정비법 규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사업 시행 계획 고시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반드시 30일, 이 30일이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최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정비법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각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이 그 최고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의 매도 청구와 관련하여 미동의자에게 적법하게 최고 절차를 했죠. 최고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 제소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법하게 최고를 한 후에 그 미동의자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 기간이 회답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그 회답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해요. 회답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회답 기간 만료일 후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그 회답 기간과 매도 청구 행사 기간이 도시정비법과는 약간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회답 기간과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모두 60일, 6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 그리고 60일, 이게 똑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법률상으로는 날짜에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구역에서는 이 부분 날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정비법상 매도 청구는 2개월, 그리고 소규모 정비법상 매도 청구는 60일입니다. 60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 설립 미동의제에 대한 매도 청구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이 제척 기간이며, 자, 이 기간 내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기관 도가로 소멸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청구권이 소멸하면 영원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 미동의자의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취득하지 못하면 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자,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다시 매도 청구 요건을 갖출 경우에 그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 소멸할 경우 다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도시정비법상의 매도 청구와 관련돼서 사업 시행 인가만 새롭게 받으면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아야만 다시 매도 청구권 행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구도시정비법 시절, 즉 2018년 2월 9일 이전 도시정비법이 시행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대법원은 자,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다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매도 청구의 경우에도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 심의만 다시 받으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현재 자, 개정된 도시정비법, 즉 2018년 2월 9일 이후의 도시정비법 그리고 소규모 정비법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이 매도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다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그 대법원 판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 사실상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받던, 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받던, 건축 심의를 다시 받던 자, 기존의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다시 진구해야 된다? 그것 자체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나요? 예. 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동의율 75%를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뭐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고요. 자, 조합 설립 동의서 75% 갖추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자, 그걸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자, 조합에 상당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될 수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자, 금융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 손해는 모두 다 조합원들에게 또 돌아가게 될 테고요. 자, 그러므로 매도 청구에 관한 법정 기간 이것을 자, 정확하게 확인해 놓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인데요. 예. 자, 일단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의 경우에 자,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와 관련된 그런 그 최고 절차, 예, 이런 최고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합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데요. 그럼 도대체 왜 최고 절차가 필요가 없을까요? 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예. 현금 청산자는 자, 이미 조합 설립에 동의했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랬다가 부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된 것인데 이렇게 이미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최고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현금 청산자가 이제 되죠. 현금 청산자가 되면 곧바로 청산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금 청산 절차에 대해서도 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금 청산자가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자,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자, 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협의가 안 되면 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와는 다르게 현금 청산자의 경우 이 제소 기간이 도과한다 하더라도 매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합의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죠. 예, 다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기간을 도과한다. 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 기간을 도과한다 라고 한다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최소 연 5%에서 최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기간 도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구역의 매도 청구와 그 법정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기간 준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법정 기간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절차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빈센토르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